안녕하세요. 브랜딩 디렉터 허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파동이라는 주제로 그 파동이 어떤 가능성을 만들 수 있고 그 작은 파동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나중에 대단한 나비 효과를 만드시길 염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속담 중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 혹시 기억하시나요? 살면서 남이 가진 아이디어나 아니 남이 가진 경험들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저보다 키가 크고 잘생긴 친구를 보면서 열등감을 가졌던 적도 있었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감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아이디어와 감각은, 나의 경험은 보잘것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감각 그리고 아이디어,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들로 만들었던 파동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브랜딩에 있어서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페르소나를 정해 일관된 목소리로 꾸준하게 알리고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하는데요. 많은 브랜드들이 그 브랜드의 정체성, 즉 코어 밸류를 설정하고 페르소나의 주고객을 설정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중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 고객 혹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브랜드를 설득시킬 수 있는가, 그들이 우리 브랜드에 실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도 굉장히 닮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있어야지만 그 관계가 더 유지될 수 있고 더 오래오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을 신뢰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겠죠. 하지만 오랫동안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신뢰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브랜딩에서도 관계에서도 만들고자 하는 그 신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좋은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좋은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저는 좋은 경험이 바로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만들어줌으로써 사람들이 설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 좋은 경험, 즉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작은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내 안에 작은 경험이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겪는 다양한 경험들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통해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나 스스로 공감하고 있을 수 있는 경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미 내가 이해하고 있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설득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경험들을 하나의 파동으로 만들어 저 나름대로의 나비 효과를 만들었던 사례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노티드에서 출시했던 노티드 도넛 박스입니다. 제가 GFPG에 입사했을 당시에 노티드는 사실 없어질 브랜드였어요. 왜 없어질 브랜드였냐면 항상 매장에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카페업 특성상 회전율이 좋지 않고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열심히 팔아도 남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카페에 놀러 왔다,
자리가 없어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도 쥐어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사진 속 노티드 도넛, 즉 테이크아웃 메뉴입니다. 가게 장사가 안 됐으니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도넛을 먹는 사람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이 팔려서 우리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행복을 담은 도넛이라고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을 담은 도넛입니다. 사주세요. 여러분들 사실 건가요? 아마도 사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너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행복을 공감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 도넛을 먹는다고 내가 왜 행복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 데는 답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 행복을 설득시키고 공감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건 바로 내 안에서의 행복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행복했지? 그리고 나는 언제 행복을 느꼈지? 그러다 문득 크리스마스가 떠올랐습니다. 1년 중 가장 추운 하루인데 이상하게 크리스마스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선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좋아하는 작은 마음, 그 마음들을 선물로서 나누고 그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훨씬 더 따뜻하게 그 날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넛을 단순하게 내가 먹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나누고 선물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노티드의 모든 브랜딩적 방향성을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행복, 선물, 나눔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파동을 만들기 시작했고 행복을 나누세요, 행복을 선물하세요 등등 다양한 슬로건을 통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선물 또한 하였습니다. 어떻게? 2박스씩 했습니다. 여기서 2박스가 중요한데요. 왜 2박스를 선물했는가 한다면 선물에는 두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테이커, 그리고 선물을 주는 기버 말이죠. 선물은 단순하게 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설레임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줬을 때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본의 감정,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 박스는 내가 주는 너에 대한 선물이자 다른 한 박스는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너가 전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액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된 작은 마음의 파동이 기적 같은 상황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노티드 도넛을 내가 먹으려는 도넛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나누려는 것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어떤 기적이 만들어졌느냐?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도넛을 먹는다고 한다면 한 박스 이상 먹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선물한다고 한다면 100박스, 1000박스 그 수량에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먹는다고 한다면 한 번에 여러 개를 먹었다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졌기 때문에 다시 먹는 데까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니면 평생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한테 선물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늘 낮에 선물했다가 저녁에도 선물할 수 있는 그 기간 또한 줄이게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트들을 선물하고 그 선물하는 그 행위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라는 과정은 무언가를 선물한다는 그 순간은 서로가 행복하고 뭔가를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 브랜드가 그 매개체가 됐던 순간인 거죠. 그렇게 마음의 파동을 통해 노티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고 지금의 사랑받는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파동은 자유의 파동입니다. 최근 성수동에 오픈한 더커피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를 실제 브라질에 가서 저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브라질에서 시작한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가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는 도시는 파리입니다. 파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리의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려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한국처럼 저기요 하고 손을 들고 웨이터를 부르지도 못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야지 음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꼭 한국 사람들의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파리의 트렌디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 또한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커피가 파리에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앱을 통해 주문을 하고 혹은 태블릿을 통해 빠르게 주문한 다음에 매 시즌마다 트렌디한 음료들을 계속적으로 출시하면서 파리의 MZ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고 효율적인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 가져온다고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이미 한국에는 앱으로 주문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등등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르게 주문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안에서 더커피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더커피를 가져왔던 이유는 제가 파리에서 느꼈던 다른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파리는 한국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건물들을 지키기 위해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업장이 작아지게 되고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테이크아웃을 해서 공원 혹은 그 가게 앞에 있는 보도블럭에 앉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에서 그 가게 앞에 보도블럭에 먹는 건 상상할 수 없죠. 하지만 SNS나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파리의 보도블럭에서 와인이라든지 젤라또 혹은 커피를 드시는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감정을 느껴보고 싶어 더커피 앞에서 음료를 시켜 그 앞에 앉아 음료를 마셨는데요. 그 순간 옆에 있던 파리인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냐? 무엇 때문에 파리를 왔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여러분께 들려드린 그런 불편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질문했습니다. 너는 이 공간과 음료를 즐기러 온 건데 저 안에서 먹지도 못하고 이 더러운 보도블럭에 앉아서 이 먹는 상황이 불편하지 않니? 왜 난 여기서 먹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이 음료를 즐기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이 공간을 이용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먹는 건 나의 자율의지이고 나의 방식인 것이지 난 그것이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덕분에 너와 앉아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순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요즘의 카페들은 특히 대학교의 카페들은 뭔가 관람형 카페가 많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 개봉하듯이 뭐가 오픈을 하게 되면 우르르 몰려가 그걸 경험하고 그 경험이 끝나는 순간 다시는 그걸 찾지 않죠. 하지만 카페라는 것은 꾸준하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 안에서 음료에 집중하고 그 공간보다는 내 경험에 집중하면서 그걸 즐기고 있었고 이것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수동의 빨간색 벽돌에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중정인 매장을 선택해서 더커피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방법을 SNS 같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더커피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자유의 파동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은 바로 산스라는 대체 커피 브랜드인데요. 대체 커피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우선 대체육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대체육을 드셔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체육을 먹는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이 고기가 정말 고기랑 맛이 똑같을까? 혹은 다르지 않을까? 그것을 분석하면서 먹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선입견 없이 받아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닮았는지 또는 다른 효율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분석하면서 먹는다면 절대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선입견을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하나의 광고를 떠오르게 합니다. 펩시콜라에서 했던 광고인데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해놓고 어떻게 더 맛있나요? 라고 일반 대중들에게 시험했던 테스트입니다. 그 중에 80%가 펩시콜라를 훨씬 맛있게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광고에 내보냈던 광고였죠. 여기서 영감을 얻어 23년 12월 23일 성수동에서 낮카페 팝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총 400잔의 음료를 제공했고요. 라떼와 바닐라 라떼를 제공했는데요.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1시간 만에 400명이 줄을 쓰고 100m 이상 줄을 쓰면서 성공적인 팝업으로 끝났는데요. 단순하게 무료로 나눠주고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줄을 서서 음료를 받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보면서 이걸 커피로 인식하고 커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콩의 원두가 어떻고 고소함이 어떻고 산미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제가 반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건 커피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무슨 말씀이시래요? 이건 커피가 맞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건 이건 커피가 맞습니다. 라고 오히려 거짓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참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인식의 오류인 건데요. 저 또한 제가 믿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우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이것을 가져와서 스스로 그들이 이걸 커피라고 인식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걸 부정했을 때 역으로 그것을 긍정하게 만드는 장치들을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선입견 없이 이 음료를 받아들이고 이 음료를 다시 구매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다양한 곳을 돌으며 하나의 아카이빙을 하기 시작했고요. 유튜브나 SNS에 이것을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브랜드의 제품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모습과 많은 사람들이 이 음료를 선입견 없이 정말 커피와 닮은 음료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환의 파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혹은 나의 고정관념을 전환함으로써 새롭게 사람들이 그것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더 즐겁게 이해할 수 있는 파동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마음의 파동, 자유의 파동, 그리고 전환의 파동을 통해서 저의 작은 경험들을 가져와 큰 나비 효과를 만들었던 사례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갑자기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나눴었으며 내가 틀린 거지만 우겼던 경험이 있을 것이고 내가 자유롭게 자유를 느꼈던 경험이 모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과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을 겹겹이 더 견고하게 레이어링을 하면서 훨씬 큰 파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의 작은 이야기 하나가 여러분들의 고요한 마음속에 물줄기처럼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서 작은 파동의 물결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파동이 점점 커져나가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의 일과 삶에 있어서 큰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는 강력한 파동을 만드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랜드 디렉터 허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